그다음에 이제 고려부라. 되게 재밌는 고려부라를 그렸더라고요. 이거 모모 보살님이 그려서 저를 이렇게 하나 줬는데, 난 되게 이뻤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거 자세히 보면 되게 섬세하게 그렸더라고. 겁나. 원판은 아니고 사진이에요. 사진으로 해서 표고해서 이렇게. 되게 이뻐서 좀 몇 개 만들어 볼까 이랬더니, 생각보다 이게 비싸대요. 표고하는데. 근데 이 고려부라가 되게 보기 어려운 고려부라예요. 그러니까 고려부라가 3강 체계가 있거든. 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알려진 고려부라가 한 160여 점 정도가 있어요. 170까지는 안 올라갔어. 한 160대 정도가 있는데, 근데 이제 3강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관련된 부라가 한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걸 보고 수월관음도라 그래요. 수월관음도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도 세트가 있고, 이렇게 그 세 범주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요거 빼면 거의 다야. 이 셋이 그냥 다 아울러 먹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난 지장보살도. 왜 내가 지장보살도를 했냐면, 수월관음도, 이런 관세음보살이나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딴 사람들이 다 해놨어. 근데 지장보살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손을 못 대서 박사 논문을 못 썼던 거예요. 그걸 처리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던 거야. 왜 관심이 없었겠어? 고려부라로 하면 낯이 나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려부라로 하면서 사람이 있어 보이지 않아? 내가 이랬는데. 우리 말은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 그치? 주제는 있어 보이잖아. 연구 주제가 뭡니까? 고려부라. 있어 보이지 않아? 근데 이게 이제 수월관음도인데, 왜 특이하다 그러냐면, 이렇게 결과부자를 하고 안 앉아요. 이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있는 수월관음도는 제가 여기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딱 한 점이 있습니다. 한 점. 다 반가부자로 앉습니다. 그 밑에 두 그림처럼 한쪽 다리를 괴고 앉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결과부자하고 반가부자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렇게 앉는 경우가 없어. 이렇게 앉는 거는, 이렇게 결과부자로 앉을 때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예배도 중심으로 앉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수월관음도로 이런 도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수월관음도인지 아냐면, 애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애가 있어. 여기도 애가 있어. 애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애가 없고 이 주변 처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이게 수월관음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수월관음도는 배경이 남인도의 보타락가산. 관세음보살은 투잡입니다. 관세음보살은 투잡입니다. 극락에서 월급을 한타 받고, 아미타 부처님 다음에 넘버 2가 관세음보살님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자기 거를 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남인도 보타락가산. 남인도 보타락가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월관음도는 보타락가산을 배경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관세음보살이 아미타 부처님하고 같이 나올 때는 그건 극락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로만 따지면 관세음보살이 고려부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탕을 띄니까. 그러니까 극락 쪽 관련해서 한 탕, 그 다음에 보타락가산 관련해서 한 탕.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극락과 관련해서는 보통 정토삼부경이라 그래서, 극락 정토삼부경이라 그래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 세경전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 수월관음도는 화엄경입니다. 그러니까 경전 배경 자체가 달라요. 화엄경의 맨 밑뒤에 보면 입법계품이라는 데가 있어요. 입법계품, 법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그 깨달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선제동자라고 하는 얘가 선제동자예요. 선제동자.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쫙 찾아가거든. 문수보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쫙 가거든. 애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보여요? 여기? 다 있어요. 요 밑에 쪽 수월관음도에도 다 있어요. 잘 찾아봐. 어른 보고 찾으면 안 돼. 애가 있고 어른이 있어. 밑에 그림들은. 밑에는 여기 봐봐요. 여기. 어린애인지 어떻게 하냐면 생긴 걸 보면 알아요. 이게 머리를 이렇게 양쪽을 땄지. 그림이 작아서 그래. 양쪽을 따서. 양쪽을 땄어. 그걸 총각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종종머리라고 하는 거고, 예전에 결혼 안 한 애들이 하는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상원사 문수동자상 같이. 그렇게 해서 얘가 53명을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과정에서 보타락가산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나요. 이 보타락가산이 광명산, 번역하면 광명산이고 그 다음에 소백화 이렇게 하는데, 이 보타락가산에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본 사람 말에 의하면,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보타락가산과 관련해서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두 종류로 나와요. 두 종류로 나와. 하나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이고 낙산사, 홍련암 같은 구조. 또 하나는 저 보리암이라든지 저 보문사 같이 그냥 섬 안에 있는 산, 독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도. 근데 현장 스님이 가본 기록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현장은 가봤으니까, 서유계 현장 스님을 가셨으니까, 그렇게 보면 섬은 아니야. 섬은 아니야. 그리고 맨 위에 범어사 같이 산 꼭대기에 물이 있는가 봐. 범어사가 원래 산 위에 물이 뭐 마르지 않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범어사 같은 저런 조그만 물르는 것 같지는 않고, 좀 제법 많은 거.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백두산 천지 같은 건데, 천지같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천지의 스몰 사이즈 천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거기가 광명산인 것 같아요. 빛이 나는 게, 그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제 햇빛에 반사되면 빛 나거든. 아니 빛이 비친다니까.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흰 연꽃들이 쫙 핀대. 그 위에가 아니고 그 산 주변에. 그거는 아마 민물이 있다는 얘기겠지. 민물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연꽃 핀다면 덥다는 얘기예요. 추운 데는 아니구나. 아니 대충 위치는 압니다. 인도에서 대충 위치는 압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거기가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알면 저 같은 사람이 가봤겠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못 가봤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선제동자가 인도가 그 남인도 쪽이거든요. 그래서 남방을 순유하면서 간다. 그래서 남순동자라고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해. 근데 그거는 행위를 얘기해서 지칭하는 거고, 실제로는 선제동자야. 선제동자가 남방을 순유하다가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을 만나는데, 관세음보살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관세음보살님 창가인데 일종의 찬양문인데, 거기서도 보면 비신우신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현장 얘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거기 그 보타락가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어떤 경우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산에 올라가기가 되게 힘든가 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뭔가 굉장히 힘든 게 있는가 봐. 그래서 힘들게 올라가서 하면, 기도를 하면 뭐가 이루어진대. 근데 못 올라간 사람들이 밑에서 이제 힘드니까, 지금은 시절이 좋아가지고 자꾸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백두산만 해도 그 천지 올라가는 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어떤 미친놈이 올라가겠어요. 지금 백두산 천지 올라가기가 되게 쉬운데, 아니 그렇잖아요. 차로 거기 밑에까지 쭉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차로다가 씩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조금만 걸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바닥부터 예를 들어서 야 올라가면 그 사람 죽지. 길이 제대로 있는 길도 아닐 거고 산길일 건데 그렇게 못 올라가고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러면 자재천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비슈누 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도에서부터 비슈누하고 뭔가가 이 썸씽이 있어. 친해. 일총관계야. 하는 행동을 보면 일총관계야. 그래서 그런 식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내가 원래는 다리 얘기를 해주려 하는데 다리 얘기는 다 못하겠다. 이게 다리 얘기하면 되게 재밌거든. 그냥 밑밥만 잠깐 뿌릴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의 결과부자한 관세음 보살은 드물고 원래는 이거 딱 한 점밖에 없어요. 고려불안은 한 점밖에 없고 그게 지금 이겁니다. 한 점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반가부자거든. 근데 반가부자인데 요건 지장보살님입니다. 이쪽은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하고 이 수월관음도하고 발이 다릅니다. 언뜻 보면 같은 발인데 완전히 다른 발이에요. 찾아봐. 뭐가 다른가? 한쪽은 무릎 위에 올려 있고 한쪽은 무릎에서 내려가 있어요. 지장보살은 언제나 무릎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다리가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런 걸 내가 다 얘기를 한다고. 근데 얘기를 해줄 시간이 없어. 오늘은 시간이 없고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달이 있어. 달 되게 재밌게 그렸거든. 여기 여러분은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요 그림에는 여기 달에 토끼가 방아 찍고 있어. 나중에 와서 한번 봐봐. 때묻히지 말고. 그리고 이거 막 들면 뒤에 뚫어진다. 파손하면 내가 물릴 거야. 옆에서 누가 지켜. 저번에 그 커피포트도 누가 깨고 도망갔던데 내가 잡는다. 요즘 제가 바빠서 요즘 잘 안 잡는데 내가 끝까지 따라간다. 끝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수월관음도가 있고 중국 수월관음도가 있는데 이게 한 10세기 정도쯤에 아마 수월관음도 도상이 기본적으로 다 갖춰지는데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는 이제 그걸 안 그렸는데 대나무가 두 그루. 요 수월관음도 뒤쪽에 보면 대나무가 있거든. 대나무가 두 그루. 중국 수월관음도는 세 그루요. 중국 수월관음도는 세 그루. 그게 달라. 하나는 둘, 하나는 셋. 완전히 달라. 왜 그러냐면 중국 보타라카산에 그 관음도량에 가보면 거기 자죽이 있거든요. 자주색 대나무. 자죽이 있어. 자죽이. 근데 그게 고왕관세음보살경이라고 하는데 보면 그게 뭔 경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야리한 게 뒤에서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인데 그리고 그게 또 여러 가지 본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정본에는 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관세음보살은 금강자에 앉는데 뭐 그거는 이제 좋은 자리라는 뜻이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게 이제 금강보자거든. 그런데 앉는데 뒤에 자주색 대나무 세 그루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중국은 자주색 대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그루요. 두 그루는 뭐가 왜 그러냐면 저 삼국유사에 보면 낙산 이대성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낙산 이대성. 낙산사와 관련해서 두 명의 성인. 그게 누구냐면 원효하고 의상이거든.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의상이 중국에 갔다가 와가지고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에 관세음보살이 있대. 그게 홍련암 이렇게 물 들어가는 데거든. 중국의 보타라카산에 가보면 뭐 조음동, 뭐 범음동 뭐 이런 데 가면 그거가 비슷해. 굉장히 비슷해. 그게 이제 중국 영향을 뭐 받아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데를 찾아. 그게 이제 홍련암이거든. 홍련암 밑에 그 바다에 구멍 뚫린 데 있잖아요. 거기 물 이렇게 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고 방석을 띄웠더니 방석이 이렇게 떠서 그 앉아서 가는 거예요. 방석 타고. 페르시아에는 양탄자를 탄다면 우리는 방석을 탄다. 의상대사가 어떻게 보면 한국 서핑의 시조입니다. 파도 타기를 한. 보통은 서서 하는데 스님은 앉아서 파도를 탄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딱 했더니 거기에 뭐 수정염주를 주고 그 다음에 용왕이 나타나 가지고 여기도 용왕 그림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런 애들이 용왕이야. 용왕이 여의주를 하나 주고 그리고 관세음 보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위에 올라가면 대나무가 두 그루 나 있어.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져. 그게 지금 낙산사 원통보전짜리입니다. 그래서 낙산사에 가면 두 군데를 가야 돼. 홍련암 그 배꼽짜리. 그리고 원통보전짜리. 그 원통보전에 그 보살상이 이렇게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 두 군데가 메인이에요. 그 해수관음상. 전에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달라고 그래서 사진을 줬더니 왜 네 사진에는 해수관음상이 없냐? 낙산사 하면 해수관음상 아니냐? 안 갔어. 왜? 거기는 아니야. 그 자리는 아니야. 바쁘면 거기는 날려도 돼. 바쁘면 거긴 날려도 돼. 난 눈깔만. 눈깔만. 그거 요즘 만든 거. 뭔 대단한 게 있어. 몰라. 1000년 뒤에 다시 태어나면 거기 갈란가 몰라도 지금 뭐 그렇게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안 그러면 안 가고 뭐 이 정도면 되는 거고 그 두 군데는 딱 가야 돼. 그 홍련암 배꼽. 그 밑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나무 두 그루 있었다는 그게 지금 원통보전짜리.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대나무가 두 그루거든. 그 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오. 그게 끝이 아니오. 거기에 모셔져 있는 그 관세음 보살상이 그게 건칠 보살이거든. 건칠이 뭐냐면 흙으로다가 불상을 만들어. 흙으로 그냥 대충 만들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배를 입혀. 천을 붙인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오칠을 해. 그리고 오칠을 계속 두껍게 해. 그렇게 하고 나중에 흙을 파내. 타내. 그러면 이렇게 거푸집 같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옷으로. 거기 위에다가 개금을 해서 만드는 게 건칠보살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벼워. 되게 가벼워.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좀 잘못될까 싶으면 안에다가 목심 같은 걸로,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대가지고 지지대를 만들어. 건칠. 그리고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그 홍련암 보살상이 건칠보살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볍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영락 장식이 쭉 있거든. 그거 다 진짜 보석이에요. 진짜 보석을 붙였어. 근데 사람들이 뛰어갈까봐 그냥 개금을 해버렸어.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려하게 보석 색깔이 쫙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고 원효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관세음 보살을 만나야겠다 라고 해서 관세음 보살을 만나러 갔더니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홍련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낙산사로 갔더니 가다가 목이 마려워서 그 우물가에 있는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필 생리대를 빨고 있었대. 일회용이 없었으니까 그 시절에 생리를 했을 거 아니오. 그 시절에도 빨고 있었대. 그럼 뭐 빨아야지. 그럼 어떡해. 그렇게 해서 빨고 있었는데 목이 마려우니 물을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그 빻물을 줬대. 아이씨. 근데 원효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원효가 비위가 약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해골물 얘기도 있잖아. 어저께 먹었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구라예요. 해골물 사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구라야. 해골물 사건이 아니고 그냥 무덤 사건이에요. 그건 그냥 무덤 얘기가 나중에 사람들이 스토리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해골물로 바뀐 거예요. 그냥 뭐 그렇다 치고 아무튼 원효가 그걸 주니까 야씨 이게 물을 달랬더니 라떼가 나왔지 지금. 야, 이거 물 한 잔. 야 이거 탄산수 달랬더니 왜 라떼를 줘?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다시 물을 떠먹었대. 야 그것만 해도 비위가 좋다. 나는 그 그릇으로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파랑새가 있다. 파랑새가 있어. 파랑새 찾아봐. 파랑새가 한 마리는 이쪽에 아마 그림 이쪽에 여기 있어. 여기. 파랑새. 보여? 이쪽 그림에는 파랑새가 여기 앉아 있어. 파랑새 앉아 있어. 이쪽 그림에는 여기 있어. 여기. 파랑새. 요 파랑새를 관음조라 그러거든. 고안관세음경에는 그걸 앵무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거 안 보여? 정병 앞에? 요 두 번째 그림에 요 앞에 요 안 보일 정도면 심각한 노안이에요. 그리고 파랑새를 보면 원래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구나. 여기는 하나는 날아가는 거, 하나는 여기. 날아가는 거는 보이죠? 날아가는 거 안 보일 정도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앉아 있는 거. 이놈이 입을 털어요 원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호화상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생리대를 빤 물이 제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고의 감노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네가 어느 정도의 그 그릇이 되는가를 판단해 봤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줬더니 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노 같은 걸 줬는데 그거는 안 먹고 맹물로 바꿔 먹는 이 멍청한 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입을 털면서 새가 날아갔대. 그 새가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낙산사 쪽에 가면 새가 나왔다는 게 제가 80년대의 신문에도 그게 나오는 기록들이 있어요. 저는 낙산사 가서 이 파랑새를 본 적은 없어. 근데 최근에도 뭐 이게 나왔다, 뭐 그게 뭐 직박구리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저 통도사 자장암 이거는 사실은 족보가 별로 그게 좀 많이 훨씬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못 봤고 중국에서 제가 이 파랑새를 한번 봤지. 중국 보타라카산 가서. 이 보타라카산이 동네마다 다 있거든. 티벳의 포탈라궁도 보타라카산이잖아요. 그래서 뭐 달라이라마를 뭐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는 둥 이렇게 약을 팔잖아. 티벳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늙었다. 그래서 이 파랑새도 있고, 파랑새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의상대사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려부라 관세음 보살도는 중국과 다르게, 그러니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변별점들을 계속 가진다더라. 그리고 파랑새는 사실은 그건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그림에도 있어. 파랑새는. 근데 다 나오지 않아. 파랑새가 나오는 그림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파랑새 나오는 그림 별로 없어. 그리고 이런 달 나오는 그림, 수월관음돌에서 달을 넣는 이런 그림도 별로 없어. 굉장히 재밌는 설정들이에요. 수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달이 모든 데에 다 비치듯이 월인천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나 해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모든 곳에 쫙 이렇게 모든 물에다가 다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이런 관세음 보살은 안 움직이고도 모든 중생을 다 놔둬서 구제할 수 있다. 사실은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도는 원래 달을 좋아해갖고 달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수정염주, 여기는 수정염주 크게 그렸네. 아까 그 수정염주 줬다 했잖아요. 저 관세음 보살이 수정염주 주고, 그 다음에 용왕이 여기 용왕이 저 뭐야 여의주 이렇게 올리고, 여의주 올리고, 그 다음에 파랑새 얘기 나오고, 파랑새 얘기 나오고, 대나무 두 그룹, 중국권 세 그룹,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림을 요 밑에 나중에 요 끝나면 이 부분을 한번 봐봐. 이게 할매가 참 잘 그렸어. 진짜 꼼꼼하게. 야, 이거 눈깔 빠지는 거 아닌가 싶은. 야, 이거. 그리고 요 밖에 이렇게 입는 거는 사라거든요. 사라. 단나, 능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의 실 옮기 이거예요. 그래서 비단능하고 사라는 실크 이렇게 스카프 같이 생긴 거. 그 밖에 시스룩이지. 그래서 밖에를 이렇게 싹 입으면 투명하게. 이 양반 얘기로는 요 안에는 금으로 그린 거고, 요거는 요 밖에 사라는 은으로 그린 거래요. 그래서 흰색이 나온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은 좀 지나면 까매질 건데, 치약 갖고 칫솔로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 근데 이게 참 이렇게 걸어놓으면 맞춤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액자보다 낫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깔끔하고 액자로 이렇게 테두리 있는 것보다 그 좀 촌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는 건 아니고 보라고, 보여준다고. 자, 오늘 이상하고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